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기가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모기가 극성인 이유는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영원히 얼어있을 줄 알았던 북극에서도 지구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며 이곳에 서식하는 북극 모기도 최근 몇 년 새 개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여름이면 언 땅이 녹아 웅덩이가 생겨 이곳에 사는 연구원들은 모기떼 공격에 곤욕을 치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극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지구 가열이란 단어도 새로 등재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써왔던 지구온난화란 말은 심각한 기후위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새로운 표현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가열로 인해 매년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더욱 심해진다면 세계 주요 연안 도시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후변화 연구단체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3도 이상 상승하면 영국 버킹엄 궁전이 물에 잠기고 쿠바 아바나, 인도 뭄바이 등 여러 지역이 잠기게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상승한 형태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 이하로 억제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에서 핵심 주제로 기후변화와 감염병, 경제 재건이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속도가 가장 빠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시진핑과 푸틴의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한편 이번 G20에 참가한 주요 정상들은 회의 일정을 끝내고 곧바로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UN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정상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면서 휘발유 자동차 사용 여부 등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로 각국은 저마다 책임감을 갖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특히 중국의 어깨가 가장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 탄소 배출 1위국으로 중국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량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위와 3위인 미국과 인도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석유회사 시노펙은 지난해 캐나다 전체가 배출한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는데요. 결국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기후회의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영부영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다른 국가들보다 10년 더 늦은 것으로 중국은 탄소 저감 계획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여전히 경제 성장에 석탄 발전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발전에서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중국 개발은행은 작년에 석탄 발전 사업에만 약 6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최근 이 때문에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화력발전소에 석탄 비축량이 없어 겨우 불만 켤 수 있을 정도의 전력만 공급되는 등 전력 수급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덕분에 최근 한국의 공기는 지난달 가장 깨끗했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마이크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는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문제아로 떠오른 국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겉으로는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에너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 비중을 절반 이상 차지하도록 에너지 계획을 짜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 일본은 2030년까지 전력 수요 중 절반 이상을 석탄, 액화, 천연가스 등 화력발전으로 공급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발전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BBC도 탄소 감축의 회방꾼으로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일본이 이번 기후총회를 앞두고 화석연료를 빠르게 벗어날 필요가 없다,
관련 논의를 줄이자며 유엔의 각종 로비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탈탄소 흐름을 대놓고 방해하는 행위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또한 아소다로 일본 부총재의 망언도 일본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최근 아소다로는 지구온난화 덕분에 옛날에 안 팔려 골칫거리던 홋카이도 쌀이 맛있어졌는데 이는 농가 덕분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말했는데요. 역시 일본 대표 망언 제조기답게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온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아소다로의 망언에 결국 일본은 급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세계 탈탄소 대책 추진에 역행하는 발언으로 국제적으로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기시다 총리는 아소 부총재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 차원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사건을 급히 무마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제사회는 일본이 약속한 탄소 중립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신문도 지구온난화는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당의 부총재가 온난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일본이 내놓은 온난화 대책 또한 모두 의심받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의 속내에 대해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해 가구당 2장씩 지급한 1000마스크,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가 아직도 8천만 장이 넘게 창고에 쌓여 있으면서 일본 행정력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탈탄소를 외치며 뒤에서는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던 일본이 이번 기후총회 의장국인 영국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장국인 영국이 일본에 석탄화력 조기 폐지를 요구한 것인데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기시다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일본이 석탄화력 발전을 폐지하는 정책을 빨리 내놓아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아직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본 내 원전 재가동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2030년까지 석탄화력 전폐를 약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시다는 이러한 요청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일본이 온난화 대책을 경시하고 있다고 국제사회로부터 한 차례 더 비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해외 원전 시장 진출에 대한 협력의 길을 걷기로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원전 공급망을 함께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양국은 원전 공급 시 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비확산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하는 등 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소형 모듈화 원자로 SMR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개선되고 적은 부지 면적에도 건설이 가능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이 SMR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SMR을 개발 중인 미국 엑스에너지와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도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 9기에 더해 플러스 알파의 원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SMR 개발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했으며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사업 대상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한국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개발에 적극 나서며 전 세계 과제인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SMR 시장 선점을 통해 한국이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